네,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현재 구간에 많이 올라오고 있을지요? 상승률 탑10 확인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보이고 LRG, 넥스원, SBS까지 체크가 되는데요. 이 세 종목들의 모두 된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실적입니다. 오늘 펀더멘털 쪽으로의 강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권가 네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기존에 52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흥국증권에서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BNK도 54만 원에서 59만 원, 삼성증권이 52만 원에서 55만 원 단을 잡게 되면서 거의 60만 원 단을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목표 주가 상단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꽤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는 가격대가 지금 나오거든요. 49만 4천 원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모닝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로봇과 드론 사업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실적의 큰 보탬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주가 슈팅이 강합니다. 9% 넘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넷플릭스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SBS가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전환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전환에 대한 전망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2만 2천 원 단까지 현재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오롱 EMP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코오롱그룹이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기로 하면서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5,800원 단에 위치하게 되면서 9% 넘어가는 강세 흐름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도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나흘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41,100원 단이 기록이 됩니다. 바이오주가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점도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파미세르 주가도 거의 7%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7,800원 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삼성공조 대표적으로 체크 가능하겠고요. 현재 구간에 6.6% 올라오면서 12,000원 단까지는 주가 회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과 포스코 DX도 현재 6% 넘어가는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엔젤,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밀려나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게 되면서요. 중국과도 곧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유예 가능성이 점쳐지게 되면서 어제 시장을 리딩했던 테마단이 밀려나는데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니온의 주가가 조금 더 밀려나네요. 현재 구간은 10% 넘어가는 급락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마개상호 관련주로 올라왔던 종목들도 오늘 다시 한번 반락을 하고 있는데 실주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반납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석유가 5% 넘게 상승합니다. 삼화전자도 지금 유니온과 같은 결로 히토류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4.6% 내림세로 3,200원 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영흥, 한세, MK도 올라오게 되면서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3%가량의 내림세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신송홀딩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결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샘표라든가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함께 움직였는데요. 오늘 반락이긴 한데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 2.9%가량의 내림세 집계가 되고 있고요. 세우글로벌이 2.7% 하락하면서 1,300원 단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이다라고 김영일 전문가 얘기해줬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상승 하락 종목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간밤에 트럼프가 약간은 또 이제 그동안의 강세적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약간은 또 이제 반대되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도 상당히 반등이 나왔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강력하게 좀 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시장이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무언가 이제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어떤 이 강력한 저항 구간,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슬 이제 힘이 좀 붙일 만한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좀 떨어질 만한 구간에 이제 미국발 악재가 나타나니까 우리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강조를 드렸던 게 요 박스권을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730선 정도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약 한 650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하고 있는 거고, 완전하게 대세적인 하락으로 가려면 정말 이제 이 저점을 이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하락을 보게 되면 사실 하락폭 자체가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고 상정할 수 있는 범위 내였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반등이 나왔다가 이 박스권 상단에서 뚫어주지 못하고 그냥 조정이 뭐 하루 만에 좀 강력하게 나온 수준,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대세 하락인 부분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제 강조를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없이 다음이 어디가 될 것인가, 트렌드에만 계속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뭐 트럼프가 뭐 당선되기 이전에 뭐 관세에 대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약간의 뭐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국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덜 걷고 관세를 더 끌어올려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민 아메리칸 드림, 뭐 아메리칸이 더 잘 살게 하겠다, 약간 이러한 정책이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뭐 평가 자체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이제 관세를 끌어올리게 되면 결국 물가 부담이 또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트럼프가 금리를 계속 이제 인하하라고 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대로 이제 관세를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번 달에 아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꾸준하게 나올 거거든요. 뭐 어찌됐든 트럼프가 뱉어놓은 건 있으니까 그 뱉어놓은 것에 대한 액션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뭐 반도체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악재로 반영을 하면서 아마 이번 달에는 시장이 굉장히 좀 박스권 내에서 급등락이 좀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만 저는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날 연휴 시작 전에 강조를 드렸던 섹터가 이제 AI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또 잘 받아주는, 매기를 좀 잘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딥시크에 대한 이슈도 같이 나와주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뭐 네이버나 뭐 혹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스트 소프트의 최근의 흐름을 볼 때 여전히 지금 강력한 수급이 저는 그대로 다 살아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소프트가 저는 죽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미국발 훈풍을 받고 그대로 이제 좀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건 트럼프 트레이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로봇주나 혹은 이제 또 미국발 훈풍이 붙는 뭐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양자 컴퓨터 이러한 종목군들, 또 이제 뭐 상용화가 몇 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 시장에서 완전하게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결국 미국발 훈풍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관세에 대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뭐 덜 예상이 되는 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맞추어서 트렌드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이 어제 하락한 것들을 그래도 거의 대부분 돌려놓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이 낙폭에 대한 회복 부분이 좀 덜하거나 혹은 상승이 덜 나오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다음에 현재 또 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트렌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고 실적도 잘 나오지 않으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트렌드 매매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관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좋지만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점. 다만 뭐 이 부분이 뭐 완전하게 대세 하락이다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부분과 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 관세를 무리하게는 또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확실하게 미국발 피해를 받지 않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쪽에만 잘 잡고 가시면 충분히 뭐 수익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선만 잘 확인하면 수익을 내는 데는 무리 없는 시장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 좀 들어봤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엑스게이트가 오랜만에 보이시죠? 오늘 양자컴 관련주 다시 한번 탄력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테마단이 형성이 되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보이고요. 뭐 대한광통신까지 해서 모조리 다 오늘 뭐 집단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MS 효과라고 오늘은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빌 게이츠가 지금 미국의 경제 포털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출연을 해서 양자컴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상용화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그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뭐 시간에 대한 격이 지금 갭이 굉장히 달라가지고요. 젠슨한 CEO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격차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비관적인,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저가 메리트 부각받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가 9,400원 단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거래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종목이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오늘 지금 상한가 내고 있는 모습, 이쪽으로 매기가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SATNG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2연상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2,73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양자컴 관련주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KCS가 올라오고 있고 한국첨단소재, 아이윈플러스, 코이버까지 해서 뭐 오늘 시장을 거의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강한 상승세가 기록이 됩니다.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키움증권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3D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서 고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증권가의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거의 주가는 9,000원 선에 근접하고 있고요. 21% 넘어가는 강력한 슈팅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아이진의 PI 오늘 입성이 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양 MC캠은 어제 입성이 됐는데 세 종목 모두 다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이진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선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PI도 공모가가 5,000원인데 지금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죠. 3,800원 단 기록합니다. PI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업체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이즈넷 같은 경우는 인슈어테크 플랫폼 보닥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시장의 반응이 조금 싸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양 NC캠이 어제도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 연이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 구간은 7% 넘어가는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16,000원 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캔버스앤도 11%, 옵티코어도 오늘 주가 안 좋은데요. 8% 넘어가는 급락세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도 보시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 보시면은 실적에 대한 뷰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오늘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재룡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쉽지가 않아서 수주가 쉽지가 않아서 올해 실적 성장이 어려울 거라는 평가와 함께 IBK 쪽에서는 투자 의견 중립을 내는데요. 사실상 매도 리포트라고 해석이 되면서요. 현재 주가는 45,600원 단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 위주로 해서 하락 흐름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흥구석유는 지금 마기상어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주가는 13,000원 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값싼 비용으로 AI 개발에 성공했다는 부분과 함께 많이 올라왔던 딥시크 관련주인 GRT 같은 경우에도 6% 넘어가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자세하게 점검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주인공이라고 보면 뭐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로봇주의 움직임은 조금 중요하죠. 지금 보게 되면 로봇주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호재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연속으로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뭐 SPG 이런 종목군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윗꼬리가 강력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슬슬 차익 실현 의지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에 이제 달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의 또 이제 사람들이 수익권으로 이제 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신고가 영역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 트레이딩 영역으로,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후발주자를 또 찾으려는 노력들이 중요하다. 요거를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좀 대응을 했었냐면,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혹은 SPG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후발주자 중에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 중에 저는 항상 최근에 이제 강조를 드렸던 두 종목이 있었죠. 이제 먼저 사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대장주들이 좀 잘 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반면에 사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면서 오히려 물량을 밀어 넣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는 갈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강조를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게 KH 바텍 같은 이런 종목이었죠.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또 이제 협동 높은 부품 공급 계약을 또 맺은 그런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로봇주로 엮이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H 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이제 바닥권인 수준에서 최근에 물량이 매우 강력하게 밀어 올려지면서 어느 정도 저가에서 올라갈 준비를 해줬고, 그러면서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 꺼작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 그림을 어느 정도는 갖춰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트렌드를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대장주와 후발주자만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수익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SPG 같은 이제 기존의 이제 로봇주 대장주들이 약간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다음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급등락이 좀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좀 강력하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인물이고, 관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세게 나왔다가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또 이제 다른 나라를 상대로는 또 강력하게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발언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요거를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또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는 오히려 또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로봇주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또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신고가를 이끌었었던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수급들을 새롭게 넘겨받는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그 종목군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박스권 내로 움직이면서 수급을 치고받고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새롭게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로봇주로 어느 정도 나는 좀 재미 좀 봤어, 혹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롭게 또 트렌드를 이끌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빌 게이츠의 발언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제 또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젠슨 왕은 뭐 이제 뭐 10년, 20년 이상 걸린다, 너무 멀었다라고 하는데, 또 빌 게이츠는 또 이제 몇 년 안에 상용화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발언들에 따라서 막 이제 또 급락이 나왔다가 또 이제 또 급등이 나왔다가 이러한 그림들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말 한마디에 주가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속성만 좀 잘 파악을 하면 됩니다. 현재 이제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제 이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지, 시장에서 트렌드를 이끌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만 잘 파악을 하면은 또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또 잘 챙길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부는 지금 수급을 어느 정도는 받아주면서 추가적으로 지속성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약간의 이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3, 4등 정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와버릴 수 있는, 힘이 좀 빠져버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보이니까 이쪽도 한번 이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 로봇주에서 차익 실현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트렌드 이끌 수 있는 섹터군이 또 나와줄 겁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최대한 시야를 넓게 보고 새롭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디한 종목들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을 강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양재컴이 얼마나 여기서 더 탄력을 받아줄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만 종목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주는 꾸준하게 좋습니다만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후발주자 성격의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수익 내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